2019에서 20년 있지 에스파 같은 그룹들이 등장하며 4세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22 마마에서는 4세대 대표 걸그룹들이 합동무대를 펼치며 4세대 아이돌의 시대임을 대중들에게 확실히 알렸죠. 그리고 2023년 초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보이즈 플래닛에서 5세대 아이돌의 시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 시작으로 제로베이스1이 데뷔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걸출한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등장하고 2023 SBS 가요대전에서는 신인 보이그룹들이 합동무대를 펼치며 작년 4세대 걸그룹 무대에 이어 이제는 보이그룹의 시대라고 말하는 듯 했죠. 5세대의 등장에 대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아니 4세대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5세대야? 요즘 신인 그룹들 성과를 보면 5세대라 할만하지. 지금은 2023년 데뷔한 그룹부터를 5세대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그럼 대표적인 신인 그룹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5세대 아이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봅시다. 먼저 남자 아이돌입니다. 23년 3월에 데뷔한 플레이브, 시각효과 기술 회사이자 엔터사인 블래스트가 선보인 첫 아이돌 그룹인데요.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실제 인물 5명의 가상인물만 덧씌워 활동하는 그룹입니다.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작사, 작곡, 프로듀싱, 안무 창작까지 모두 직접 하는 굉장한 능력자들이라는 것. 아스테룸이라는 곳에 존재한다는 세계관이 있는데 세계관물을 싫어하시더라도 가볍게 들으실 정도로 음악이 세계관과 크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이지 리스닝 위주의 청량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곡들이 대부분인데요. 곡을 진짜 잘 씁니다. 신인 보이그룹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그룹으로 특히 미니 2집이 진짜 끝내줍니다. 수록곡 대부분이 탑100의 차트인 중이죠. 실시간으로 버추얼 아이돌의 역사를 쓰고 있는 그룹 플레이브. 23년 5월에 데뷔한 모이넥스트도어, 지코가 설립한 KOG 엔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보이그룹으로 지코가 프로듀서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코의 색도 살짝씩 보이고 특히 모든 무대를 핸드마이크로 직접 소화하며 실력파임을 스스로 증명했죠. 그룹명 보이넥스트도어처럼 옆집 소년 같은 친근하면서도 솔직한 감성이 돋보이는데요. 현재까지 1개의 싱글, 2개의 EP로 첫사랑 이야기 3부작을 완성시켰습니다. 음악은 재치있고 풋풋한 느낌이 잘 배어있는데 첫사랑에 대한 소년의 감성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가사에서도 멤버들의 나이에 맞게 첫사랑에 대한 소년의 진심이 잘 보이죠. 23년 7월 데뷔 제로베이스1, 엠넷 보이즈 플래닛에서 9명으로 데뷔한 웨이크1 소속의 보이그룹입니다. 활동 기간에만 웨이크1 소속으로 활동하며 2026년 1월까지 활동 예정이죠. 5세대 아이돌의 이름을 처음 알린 그룹이면서도 성적이 대단합니다. 데뷔와 동시에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을 세우며 인기를 증명. 음악은 팝 성향이 강하고 드럼앤베이스, 저지클럽 등 트렌드에 맞는 전자음악을 지향하는데요. 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도와 색다른 조합을 통해 곡에 재미를 더합니다. 5월 13일에 미니 3집을 공개하는데 그 선공개 싱글인 스웨트를 듣고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23년 9월에 데뷔한 라이즈, SM의 신인 그룹인데 카카오 엔터가 인수 후에 처음으로 선보인 그룹이죠. 다양한 감정을 곡에 담아 표현하는 독자적 장르인 이모셔널 팝을 바탕으로 청춘의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냅니다. 청량함을 가져가면서도 복고 스타일이 더해진 음악이 매력적인데 첫 싱글 초동 100만 장을 넘게 팔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하고 차트도 점령하며 명실상부 2023년 보이그룹 중에 압도적 기량을 펼치며 선두에 서 있죠. 최근 미니 앨범 수록곡 일부를 선공개했는데 6월에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다 합니다. 24년 1월에 데뷔한 투어스, 플레디스 소속이고 세븐틴의 후배 그룹으로 6인조인데요. 독자적 장르인 보이우드 팝을 내세우는데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음악을 뜻한다고 합니다. 음악은 들어보시면 진짜 대놓고 청량 그 자체입니다. 데뷔 전 선공개 싱글 호평을 받고 데뷔 EP로 대중들을 확 사로잡아 데뷔와 동시에 5세대 대표 그룹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M&H 엔터의 첫 보이그룹이자 힙합 댄스 장르 기반으로 신나고 강렬한 음악을 하는 에이턴, KQ 엔터로 에이티즈의 후배인 사이커스는 퍼포먼스가 굉장하고 하드한 전자 사운드에 강한 랩을 선보이고요. FNC 소속의 파워풀하지만 그 속에 소년미가 넘치는 앰퍼샌드 원.
이외에도 많은 신인 보이그룹이 등장하며 K-팝에 다시금 보이그룹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걸그룹을 알아보겠습니다. 23년 2월에 데뷔한 트리플 S. 이달의 소녀 프로듀서로 이름을 알린 정명기의 기획사 모드하우스의 24인조 걸그룹입니다. 역대 아이돌 최다 멤버죠. 사실 트리플 S는 22년 5월부터 멤버 공개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최종 24인이 된 건 24년 4월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유닛과 공개된 멤버들 완전체로 음반 활동도 했고요. 트리플 S의 가장 큰 특징은 팬 참여형 그룹이라는 건데요. 어플에서 팬들이 멤버 일부를 선택하여 유닛을 만들거나 타이틀곡도 정하고 팬덤명, 컨셉, 응원봉 등등 팬이 직접 트리플 S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멤버들 24명에 유닛도 많고 많은 관심을 못 받을 것만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공개된 멤버들의 비주얼도 좋고 특히 이들의 곡이 정말 좋아서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드디어 24인 멤버 전원이 정규 앨범 어셈블 24로 컴백했는데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됩니다. 23년 7월에 데뷔한 키스 오브 라이프. S2엔터 소속 4인조 그룹인데 중소의 기적을 넘어 금자탑이 되어간다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보컬 댄스 실력도 출중하며 멤버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도 하고 무엇보다 이 그룹의 장점은 음악입니다. 음악이 진짜 좋아요. 프로듀스 101 아이돌학교 출신의 이혜인이 프로듀싱 전반에 참여한다 하고요. 2000년대 힙합 R&B 사운드를 현대의 K-팝식으로 해석해 곡을 선보이는데 곡들이 되게 힙하고 와일드하면서도 탄탄하게 잘 정돈돼 있습니다. 데뷔 EP에서는 멤버들의 솔로곡도 포함시켜 그룹의 정체성과 멤버 하나하나의 개성을 잘 보여줬고 말해봐야 입만 아픈 미니 2집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024 최우수 K-팝 음반 후보에 들었죠. 또 키오라는 2개의 EP로 2024 올해의 신인 수상까지 했으니 명실상부 2024년 최고의 기대주입니다. When I touch you, kiss you, you're gonna realize. 23년 10월에 데뷔한 영파씨. 핑크의 카라 에이프릴 소속사 DSP 미디어와 작곡가 키겐이 설립한 비츠엔터의 협업으로 탄생한 5인조 리얼 힙합 그룹입니다. 최신 힙합 장르인 드릴, 레이지, 트랩부터 붐베베에 이르는 올드스쿨 힙합까지 다른 여타 아이돌과는 선을 달리하는 리얼 힙합 그룹이죠. 멤버들의 랩 실력도 수준급이고요. 그래서인지 힙합 팬들도 이 그룹에 관심이 많다 합니다. 버벌진트, NSW윤, 웨임 래퍼 토큰까지 피처링에 참여했고 미니 2집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레퍼런스로 한 올드스쿨 힙합 장르를 선보이는데 향수가 장난 아닙니다. 힙합 좋아하신다면 적극 추천하는 그룹 영파씨입니다. 24년 3월에 데뷔한 아일릿. 소속사 자체 서바이벌 오디션 알류넥스트에서 데뷔한 빌리프랩 소속 5인조 걸그룹 아일릿입니다. 데뷔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데뷔 앨범으로 모든 음악방송 1위도 하며 대형 신인의 면모를 보여줬죠. 음악은 10대 소녀의 감성이 돋보이는 사운드, 키치한 가사가 돋보이는데요. 마법소녀 느낌이랄까요? 타이틀곡에서는 힙합 장르 플러그와 R&B를 섞은 플러그 앤비에 전자음악을 믹스해 음악적으로도 특이성을 잘 드러냈죠. 라이브 논란도 있었지만 극복해야 할 문제고 회사에서도 요즘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든 잘 해결돼서 아일릿은 앞으로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24년 4월 블랙핑크 이후 YG에서 7년 만에 선보이는 7인조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YG 하면 걸크러쉬죠. 베이비몬스터도 YG 정통의 힙합 기반의 걸크러쉬 컨셉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멤버들 보컬 실력도 출중해서 팝발라드도 간간히 볼 수 있죠. YG의 대부분 그룹을 프로듀싱한 테디가 아닌 양현석이 직접 프로듀싱하는 그룹이고요. 데뷔곡 배럴업은 K-팝 그룹 데뷔곡 뮤비의 24시간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가 이 그룹을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줬죠. 앞으로 블랙핑크를 이어 K-팝의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을지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달의 소녀 멤버 중 CTDENM으로 이적해 장르에 한계없이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보이는 루셈블. 서바이벌 오디션 유니버스 티켓으로 데뷔한 팝 기반의 아프로비츠를 선보이는 등 트렌디한 음악의 유니스.
버클리 음대 출신이 모여 만든 더 뮤즈 엔터의 음악을 향으로 표현하며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리센느. 브레이브 엔터에서 브레이브걸스 이후 13년 만에 선보인 음악적 색채가 돋보여 듣는 재미가 있는 캔디샵. 이달의 소녀 멤버 중 모드하우스로 이적해 5월 31일 정규 데뷔를 앞두고 4개의 선공개를 선보였는데 퀄리티 하나하나가 굉장한 아르테미스. 이외에도 다루지 못한 정말 많은 걸그룹이 있습니다. 과연 이 그룹들이 5세대가 맞나를 얘기하려면 세대를 나누는 기준을 알아봐야겠죠. 명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크게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첫 번째, 세대를 대표할 그룹들과 히트곡의 등장. 대표할 그룹들과 곡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라이즈의 게러기타,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일릿, 마그네틱 등이 있겠네요. 두 번째, 이전 세대의 음원 성적이 부진해졌을 때 뉴진스, 아이브, 세븐틴 등이 너무나도 좋은 곡들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에 이 부분은 동의하기 쉽지 않죠. 세 번째, 세대를 나눌 시기적인 특이점이 있을 때 4세대의 큰 특징은 코로나 시대의 아이돌, 팬소통 어플의 발전, 본격적인 세계관 음악의 등장 정도가 있고요. 5세대의 특징은 세계관보다는 독자적 음악 장르 발전, 버추얼 아이돌의 등장, 숏폼에 맞춰 짧아진 음원 등이 있습니다. 기준으로만 보면 5세대가 맞다고 하기엔 애매하죠? 근데 이게 또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봐봅시다. 보이그룹의 이전 세대를 보자면 엑방원과 세븐틴이 이끈 3세대 이후 4세대 보이그룹은 걸그룹에 비해 국내 성적이 부진했죠. 특히 22년에는 워낙 걸그룹이 강세이기도 했고요. 이후 23년 신인 보이그룹들이 국내 차트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며 3세대 이후의 전성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세대와는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으니 5세대로 인정하는 게 맞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3세대 이후 국내 성적이 약세였던 때가 3.5세대이고 지금에서야 4세대 보이그룹의 시대가 온 것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통틀어 묶어 4세대로 보시기도 하고요. 즉 지금 이 대형 신인들을 4세대로 보냐 5세대로 보냐 하는 것이죠. 걸그룹의 상황은 조금 더 간단합니다. 여전히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4세대의 대표 걸그룹과 신인 걸그룹을 같은 세대로 묶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5세대라는 단어의 사용 자체가 마케팅이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걸그룹은 4세대, 보이그룹은 5세대로 나뉘므로 세대 구분의 의미가 없다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듯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이 건재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4세대의 시작이 19, 20년이었지만 사람들 모두가 4세대를 인정했던 건 이들의 전성기인 22년이었잖아요. 5세대도 시작을 지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모두가 동의하기에는 좋은 퀄리티의 음원과 성적이 앞으로도 받쳐줘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 5세대의 시작으로 불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들보다 4세대 그룹들이 더 좋은 행보를 보인다면 5세대로 불리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K-팝에 새 활기를 넣어주는 아이돌이 늘어난 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